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 거래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거래를 시키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매수인이 초기 자본 없이 오히려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오피스텔을 매수한 특별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괜찮은 입지 조건의 지역 내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물건이 상당히 귀합니다. 이러한 전세 물건 풍기 현상으로 인해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웬만한 지역 전세가 비율이 90%에서 100% 가까이 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100% 초과하는 곳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물건을 매매 계약시킨 경우로서 매도인, 파는 사람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매수인,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1,000만 원을 주고 매매 계약이 된 경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거래된 매매 계약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실제로 거래된 매매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당사자 인적사항하고 소재지는 다른 걸로 대체했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는 제가 다른 걸로 대체를 했고요. 이 계약 내용이 실제 이제 계약 내용인데 매매대금 6,500만 원에 거래를 시켰고요. 현 보증금, 이제 전세 보증금입니다. 7,500만 원 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잔금 1,000만 원, 옆에 보시면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2조부터 9조까지는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관련 법률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밑에 특약사항이 중요합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시까지 누수 및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매매 시 이제 이 내용은 항상 들어가야 되고, 항상 현장 답사하시고, 이러한 하자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시고, 협의된 내용은 특약사항에 그대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현 임대차 전세보증금 7,500만 원, 계약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승계한다. 이 승계한다는 내용 꼭 넣으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들어져 있는 전세 계약 기간이라든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얼마에 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 명확하게 특약사항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3. 현 등기부 등본상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임. 전세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용자는 당연히 없겠죠. 이제 그 내용이고요. 네 번째, 상기 매매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사업자 등록 없음. 오피스텔 매매 계약할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특약사항에 이 매매대금이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사업자 여부도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5. 매도인은 잔금 시 금 1,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이 문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번 계약 내용에서 잔금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특약사항에도 한 번 더 기재를 해준 겁니다. 등기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1,000만 원을 주는 상황이라는 거를 특약사항에 꼭 기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5번 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매매 계약을 시키고 이제 매수인 측, 매수인분께서 거래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이제 원래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그쪽 법무사 얘기로는 등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에 의뢰를 했더니 여긴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거는 아까 계약 내용에 이제 잔금 1,000만 원 부분이거든요. 계약 내용 잔금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이제 매수인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약사항에 이 문구 꼭 넣으셔야 이제 등기하는데 지장이 없으십니다. 6.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관리 및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 들어가는 특약사항 내용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이러한 물건만 찾아서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물건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A급 지역의 오피스텔인데요. 매도인분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던진 물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매도인분께서 급하다 하셔서 제가 바로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매수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매수인분께서 이 물건 같은 단지 내 오피스텔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지역 상황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나름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물건 보자마자 전화가 오셔서 바로 계약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갖는 지역 수시로 매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이렇게 급매물이 나왔을 때 좋은 매물이 나오면 선점 가능하신 겁니다. 지금 이 매수인처럼 어떻게 이러한 물건을 찾는지 제가 그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라든지 지도를 자주 봅니다. 가격이라든지 뭐 실거래가 정보라든지 매물 정보라든지 뭐 지도 정보, 입지 조건 이런 걸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 쪽 매물인데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가셔서 이제 지역 치시면 이렇게 이제 지도 표시가 되고 매물 정보가 쫙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전에 강조해 드렸던 좋은 입지 조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잠깐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 입지입니다. 보시면 지하철 7호선 부천 시청역 인근에 오피스텔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한 부천 종합터미널 인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 입지입니다. 보시면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중심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뉴코 아울렛,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 판매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형 판매 시설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 수요 입지적 측면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 편의 기반 입지 측면입니다. 관공서가 있는데요. 인근에 부천시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우체국도 있고 KT 회사도 있고요. 또한 이제 중앙공원 쪽으로 이제 순천향대학 병원도 이제 큰 종합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활 편의 시설 아까 제가 대형 판매 시설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기반 시설이 정말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의 경우는 이제 중동 신도시라고 해서 1기 신도시라 이제 입지 조건이 이제 다 갖추어진 상황이고요. 반면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제 개발 예정 지역 이러한 이제 새로운 신도시의 경우 조금 전 말씀드린 이제 입지 조건 세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꼭 검토하셔서 미래 가치 보고 투자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먼저 인터넷 지도를 보시고 입지 조건도 파악하시고 이제 매물들을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이 지역 오피스텔 매물 상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디아트 1차 최근 매매 실거래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8,750만 원 기재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시세 실거래가 정보 다 나오는데 이제 단지 정보도 나오고 이제 전세 시세 한번 볼게요. 하한가 8,850만 원부터 이제 상한가 9,75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이제 1억 1천에도 물건이 나오자마자 전세 바로바로 빠지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바로 이제 본 매물들이 쫙 나와 있는데 디아트 1차 A동 매매 9,400, 또 밑에 보면 9,400. 그러니까 옆에 전세가 이제 시세랑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죠. 이 지역 같은 경우 1억 1천에도 이제 매물이 없어서 못 놓을 정도로 이제 전세가 귀한 지역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매수인분께서 이런 방법으로 물건을 찾으신 겁니다. 물건을 찾으셔서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면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실 때 전세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지금 임차인이 갱신을 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전세 매물이 이제 앞으로 계속 귀할 건지 잘 나가는 지역인지 공실률은 어떤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꼼꼼히 체크하시고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피스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린 건데요. 반면에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 비율인데요. 이제 역전세,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전세 부분입니다. 요즘 실제로 수도권 웬만한 지역 전세 물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전세 물건 거의 품귀 현상인데요. 여기에 전세 대출 제도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 물건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고 또 전세가 비율 또한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처음으로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투자자 입장에서 물건 보는 것과 같이 실거래가 신고된 가격이라든지 입지 조건, 환경,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 환금성 부분,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서 전세가 잘 나갈 지역인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물건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매매의 경우처럼 이제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 역전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실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꼭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하실 때 이제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또한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 부분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보시면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사항 이제 파트별로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피스텔 투자 생각 중이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피스텔 실전 투자 요령과 투자 시 중요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비교, 세금 부분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